안녕하세요. 농지오케이 윤수영입니다. 오늘은 지난 며칠 전에 매경 부동산 아카데미에서 강의했던 내용으로 칼럼을 썼던 그날 하는 내용을 칼럼을 썼던 내용에 대해서 3시간 강의한 거니까 여기서 간단하게 요점만 한번 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동산 투자의 꽃, 땅 투자, 그래서 농지 산지에 주목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날 강의를 했는데 제가 이제 농지에 대한 거를 했고, 그 다음에 송진영 교수님의 산지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농지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부동산 투자하면서 마지막에 종착지 또는 투자자들이나 강의를 하신 분들이나 모두가 마지막에 하고자 하는 것은 땅 투자.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그 중에 이제 저는 농지 산지, 우리 이제 손대지 않은 땅들, 이런 땅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투자하면 대부분 아파트, 거주하는 주택이나 이런 것,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한번 보면서 아파트는 사는 곳이고 상가는 장사하는 곳이고 농지는 농사 짓는 곳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투자감은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실제 농지와 산지는 생산과 보존을 위한 기능이 더 강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농지와 산지의 한 95% 이상은 생산과 보존을 위해서 또 생산을 위해서 우리가 길이 보존해 가면서 후대에 물려줄 유산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농지에 투자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소위 말하는 이제 돈 되는 농지를 말하는 건데, 이때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생산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돈이 되는 부동산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근에 시흥광명의 신도시 예성지역의 투기로 인해서 농지 산지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아졌고, 또 땅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소위 말하는 기획부동산들에 의해서 많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적으로 이 땅 투자를 하거나 부동산 투자를 하시면서 좀 생각하셔야 될 게, 돈 되는 것을 남에게 권하지 않는다. 나에게 누가 돈이 된다고, 대박이 난다고 알려주거나 나한테 투자를 권유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내 주머니의 돈을 뺏어가려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우리 부모님 외에는 나에게 돈이 되는 걸 그냥 가르쳐줄 사람은 없습니다. 쫓아와서까지 가르쳐줄 사람은 없습니다. 형제 자매도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반드시 머리에 그냥 꽉 박으시라는 거예요. 절대 돈 되는 이야기는 내 자식, 부모님 외에는 안 한다고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또 지금 반론을 막 제기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한번 주변을 곰곰이 뒤집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땅 투자는 제대로 좀 알고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해도 돈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것이다. 이거는 지금 투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부동산 투자에, 특히 땅 투자에 접근을 하시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서 한 얘기는 다 잊어버리시고, 몇 년 전에 이제 경실련에서 65년부터 2015년까지 50년간 한국의 땅값이 3,300배가 올랐고, 또 그거를 들여다보면 도시 지역은 한 10,000배 정도 올랐고, 농촌
지역은 한 100배 정도 올랐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그 우리 압구정 현대 아파트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보니까 당시에 뭐 이제 그 앞에서 분양한 거는 450만 원에 분양했었고 1년 후에 한 거는 865만 원 정도 됐는데 그걸로 한번 해보니까 현재 한 30에서 35억 정도 가더라고요. 예, 이렇게 하면 450에 했다 그래도 뭐 1000배가 채 안 올랐고 865에 했다 그러면 뭐 한 400배 올랐나요? 이 정도 되는 건데 그 당시 땅값이 한 17,000원 하던 것이 지금 공시지가가 한 6,300, 또 백화점 부지는 1억 한 2천 정도 하니까 6천 내지 한 12,000배 정도 올랐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시가로 얘기했을 때. 그러면 이걸 절반만 잡는다 그래도 한 3천에서 한 6,000배가 올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왜 절반을 잡냐면 환지하느라고 없어졌다고 보자 그런 얘기예요. 근데 당시에는 그 뭐 간보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었습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봤을 때 그렇다. 그래서 이 아래는 제가 강의할 때 쓰는 이저뭐 자료인데 똑같은 얘기예요. 그거를 그냥 도표로다가 해놓은 거고 또 요 아래 거는 2003년부터 그 오피스텔 투자하고 오정동에 농지 투자한 거를 해서 해봤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오피스텔 투자하면 그동안에 월세가 있지 않냐 뭐 이래가지고 월세 받은 거를 다 해서 복리로 계산해서 해도 400%가 안 되더라. 근데 오정동의 농지 같은 경우에는 한 600% 정도가 올랐더라. 그런 얘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파트하고도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보시고 이렇게 하는데 아파트도 결국은 그 지역 땅값이 아니냐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또 보실 수 있는 게 이 땅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건지 보실 수 있는 기회를 하나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주거상업 공업지역에 대한 녹지지역에 대한 이런 그 공시지가를 가지고 또는 실거래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비교를 해보세요. 대표 번지들을 여러분들이 아는 지역이니까 좋잖아요. 대표 번지들을 각 용도 지역별로 뽑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땅값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이거는 공시지가로 할 수도 있고 실거래가를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보셔가지고 과연 어느 지역들이 더 올랐는가.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은 많이 이야기하는 게 상업지역이나 또는 공업지역에서는 수익률이 나오기 때문에 월세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이 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도 집어넣어 가지고 10년인 10년, 20년인 20년 동안에 얼마나 과연 수익이 되는가를 비교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거 비교할 때는. 그 다음에 주거지역 역시 아파트를 뭐 세를 놓고 뭐 이러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것도 비교를 같이 그런 식으로 해보시고 그 다음에 녹지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이나 이런 데에서는 단순하게 큰 수익이 없었으니까 땅값 상승률만 가지고 비교가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10년, 20년, 30년을 비교를 해보시면 과연 내가 지금 돈을 투자한다면 어디에다 할 것인가 이런 거를 비교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부천의 용도 지역을 한 20년 동안 19년도 것까지 해서 제가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상업지역, 주거지역 또는 신곡본동의 상업지역, 주거지역 이런 구도심이거든요. 구도시와 신도시를 나눠서 했어요. 확실히 구도시가 덜 오르고 신도시가 좀 더 오르는 그런 거를 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건 오정동이라 그래서 좀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거지역과 자연녹지 개발제한구역을 이렇게 비교를 해본 겁니다.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농촌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거 여기도 비교를 해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오름폭을 보시면 여러분이 금방 확연하게 비교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거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개발제한구에서 해제된 집단 취력이라든가 이 여월동 지역의 집단 취력 지역 같은데 그래서 과천동 선바위역 있는데 그 있는 거기 거를 또 보니까 거기는 뭐 말도 못해요.
예, 그야말로 나타나 말도 못합니다. 예, 500배가 올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과연 50배인가요? 예,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오르는지, 그러면 내가 또 다음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어떤 데다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꾸 내가 이거 해보지 않고 이것만 쳐다보고 그럴 수 있어. 그럼 그럴 수 있어요. 예, 더 이상 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내가 잘하는 지역,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가 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이런 식으로 비교를 쫙 해보고 나면, 아, 그렇구나. 이렇다면 내가 다음에 투자를 한다면 어디에다 해겠구나. 이런 생각이 내가 들게 되고, 결국 내가 돈이 있어 투자를 움직이려고 할 때 내 몸이 거기에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런 거 쳐다보고서 그럴 수는 있어 그러면, 예, 그럴 수는 있어. 삼성전자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구나. 예, 맨날 그러고 사는 겁니다. 맨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예, 삼성전자가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는지를 알고, 나는 그럼 삼성전자에 조그만 회사라도 하나 만들어서 내가 해보다는 생각이 있고, 또 그렇게 시도를 해보고, 그래야 나도 돈을 벌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번 직접 해보시면서 자꾸 몸에 익히셔야 돼요. 여기까지는 이제 왜 이런 땅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우리는 주변에서 이렇게 들판이 신도시가 되고 뭐 이러는 것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또 주변에서 농사 짓고 이런 분들이 돈을 많이 버는 걸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날 강의했던 것 중에 이렇게 외곽 지역에, 개발 지역에, 외곽 지역에 땅을 투자했다가 그거를 수익형, 자산형, 또 자기 사업장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는 오늘은 그냥 그 중에 대표적인 거, 그날 했던 것 중에 대표적인 거, 농지연금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택연금처럼 농지연금이라는 것도 있다. 농지를 담보로 해서. 물론 농지연금이라는 것은 농사를 짓던 사람이 고령으로 인해서 농사를 못 질 때 그 농지를 맡기고 노후를 편안하게 살아가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근데 이왕이면 현재 그렇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젊은 층이라면, 또는 내가 아직 농지연금 대상이 아니라면, 내가 농지를 투자해서 내가 노후에 농지연금을 타는 방법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근데 이 농지연금을 할 때 순수하게 내가 농지연금을 가려고 할 때에 많은 그 농지연금을 강의하거나 농지연금을 하는 데에서는 시골 농지가 됐든 어디 농지가 됐든 감정평가나 이런 걸로 해서 많이 빠여서 먹고 날려라 하는 식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골 농지는 아까 우리가 처음에 말했듯이 과거에도 많이 안 올랐고 앞으로도 그렇게 많이 오를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지는 나중에 잔존 가치가 별로 안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이나 나중에 이게 타다가 만약에 처분이 안 된다 그러면 경공매로 처분을 한다 그러면 시세 뭐 한 70%, 80%까지 보고 얘기를 하면 정말 잔존 가치가 안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런 방법을 택하시는 게 좋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데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돈 되는 농지에 투자를 해서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돈 되는 농지, 가치가 앞으로 오를 농지에 투자해서 농지연금을 타다가 자녀들이나 누구에게 상속으로 남겨주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잔존가치가 남는 농지에 투자하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많이 빼먹는 것이 장땡은 아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그거를 팔아서 또 나눠 먹든지 아니면 자녀들이 그걸 갚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여기에서도 세금이라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전체적으로 잘 알고 대비를 해야 괜히 땅 물려주고 자식들한테 욕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잘 알고 하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주변에다가 해서 노후에 생활비도 좀 얻고 또 그 다음에 자산 가치가 올라가서 유산으로도 물려주고 이렇게 대우받는 그런 그 투자를 하시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한테 이렇게 뭐 50만 원, 100만 원씩 용돈이나 생활비를 드리는 경우에 내가 그 드리는 것만큼을 이자를 낸다 그러면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내가 부모님을 드린다 그러면 지금 같은 때 한 3억 원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대출을 3억 원 정도 받아서 한 5억 원 남짓한 그 농지에 투자를 해가지고 이거를 농지연금을 타게끔 해드린다 그러면 한 100에서 200만 원 정도 나오는 물건을 충분히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다가 부모님 용돈 드리고 나중에 잔존가치가 남으니까 그 잔존가치는 내가 투자금으로 수익을 챙기시고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그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실질적으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제가 2년 전에 그 도시 근교에 자연녹지 지역의 농지에 투자를 해가지고 2억 1천만 원 실투자금이 2억 1천만 원입니다. 2억 1천만 원 투자해서 지금 144만 원씩 월 받고 오늘이 23일 오늘이 만 24번째 농지연금을 타는 날입니다. 오늘이 만 24번째 농지연금을 타는 날인데 연 1,730만 원이니까 한 8%가 조금 넘는 수익률을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한 14억 원에 매수해야겠다고 들어왔습니다. 이런 거예요,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렇게 어느 정도의 용돈을 타고 가다가 또 이렇게 적당하게 뭐 판다든지 차익을 낸 게 판다든지 또 이건 뭐 30년 40년 가다가 나면 잔존 가치가 무조건 남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유산으로 물려두든지 뭐 이렇게 하실 수 있고 그날 제가 이제 하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이렇게 코칭 해주고 뭐 하면서 하는 분들이 있는데 부모님 명의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모님 명의 아파트에서 대출받고 본인 명의 아파트에서 대출받고 이래갖고 부모님 명의로 농지연금을 타게끔 해드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고 있는데 이미 수익률도 상당하고 또 잔존가치도 이미 많이 실현이 됐습니다. 이게 더 간다 그러면 더 말할 것도 없는 그런 땅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제가 농사 짓는 땅 또는 임업으로 활용해야 되는 그런 그 보존 가치가 있는 또 유산으로 물려줘야 될 그런 아주 우리의 그 식량 안보 차원이나 이런 데서 반드시 보존하고 유산으로 물려주고 길이길이 보존해야 될 이런 땅들을 가지고 장난치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도시 근교에서 어차피 도시화가 되는 과정에서 개발되고 이렇게 되면서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땅에다가 투자를 해서 본인이 노후 생활을 편하게 하시든지 또 자녀분들이 그 생활비나 용돈을 드리는 돈으로 잘 활용해서 부모님에게 용돈이나 생활비는 생활비대로 드리면서 나중에 그 가치가 올라가서 잔존 가치 남는 그 수익은 자녀가 챙기는 그런 투자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농지연금을 잘 활용하면 이것뿐이 아니라 얼마든지 많다. 그 다음에 이런 데다가 했으니까 뭐예요? 도시 근교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은 농지연금 대상이 2년 이상 제촌 작용하고 있는
그런 농지니까 결국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부모님이 그러면 그런 데다가 하니까 나가서 텃밭도 가꾸시고 소일도 하시고 거기에서 생산한 거 하고 마침 어제 제가 그동안에 가꾼 옥수수를 갖다가 따다가 쪄 먹었습니다. 마침 어제 뭐 봄 내내 여태 채소 뜯어다 먹은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예, 정말 잡숴보시면 아시지만 채소의 맛도 다르고 그 다음에 그렇게 그 농산물 생산해서 갖다가 먹어보면 사다가 하에 먹는 맛하고 거기서 직접 해다 먹는 맛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 건강도 지키고 또 노년에 할 일도 있고 또 뭐라 그래요? 이 움직이다 몸을 움직이다 하니까 몸도 건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이게 몇 주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많이 타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이걸 잘 활용하고 유산도 남겨주고 또 노후 생활을 여유롭고 멋지게 그냥 사신다 생각하시면서 하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보셔라. 자, 농지연금은 다시 얘기지만 농지연금, 주택연금 뭐 이런 것들은 다 담보대출이라는 거 하시고 그 다음에 현재 가입자가 최근에 와서 좀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농지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농지연금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관심이 많아질 것이고 지금 그 산지연금도 법이 몇 번 제출됐는데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가능성이 저는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산지연금도 한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다만 산지연금은 지금 이렇게 농지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산지가 있을 수 있고 우리 농촌의 농지처럼 그야말로 맞거나 값은 안 오르는데 농지연금이나 타고 없앨 수 있는 산지도 있고 이렇게 있다는 것만 구분하시고 내가 어떤 걸 할 것인지는 본인이 판단하셔서 하시는 거예요. 농지연금이든 산지연금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얘기지만 농지 산지는 생산과 보존하는 땅이다. 또 유산으로 물려줘야 될 땅이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또 이런 데서 제가 얘기하는 그 농지 투자 농지 투자라고 하면서 하는 말은 그 농사 짓는 땅 이런 땅이 아니라 앞으로 가치가 올라간 돈 되는 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다가 해서 정말 제대로 배우고서 제대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 옆에 사람이 했다니까 하고 누가 좋다니까 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적어도 몇 년 동안은 뉴스기사 똑바로 챙겨보시고 또 뭐 강의가 됐든 책이 됐든 이런 거 좀 제대로 배워보시고 그런 다음에 농지 투자를 하시면은 이 농지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얼마든지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농지와 같이 일정 수익이 많이 나오지 않는 이런 투자는 반드시 제가 자산형 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산형 투자라고 하는 것은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 돈을 벌고 있을 때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투자를 해서 이 자산이 5년, 10년, 15년, 20년 길면 길수록 좋게 이게 자산이 지가 커나가게 만드는 겁니다. 커나가게 만든 다음에 내가 은퇴할 무렵에 가서 이것을 개발을 해서 내 사업장으로 쓸 수도 있고 또는 이거를 세율을 놓아서 수익형으로 만들 수도 있고 아까 같이 이거를 농지연금으로 갖고 있다가 유산으로 물려줄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자산형으로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돈을 벌고 있는 분들이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을 정말 이해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 일시적으로 사는데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돈을 벌고 있을 때예요. 이럴 때에는
내가 자산형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 맞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자산을 키워놓고 내가 은퇴할 때, 돈벌이가 없을 때, 돈이 제대로 안 들어올 때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건 몇 시간, 또 이 농지와 관련해서 전체적인 것을 제가 보통 한 10강 정도를 하고 있고, 실제 이거를 뭐 다 한다 그러면 한 30강, 40강 정도 됩니다. 이거를 구분 세밀하게 하려 그러면 이런 얘기 3시간씩 이렇게 하는 강의를 지금 잠깐 동안에 전달해 드린 것은 이번에 매경에서 했던 강의 내용 중에서 몇 점만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농지 투자가 이런 것이고, 땅 투자가 이런 것이고, 그래서 이런 데 관심을 가지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부터라도 관심 갖고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분이라면 그리고 지켜봐 주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서 투자해서 성공해서 여유롭고 멋진 노후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